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고시조입니다. 이정환의 비가인데요. 자, 국치비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면은 임금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죠. 청나라 황제가 또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인조 때 삼전도의 굴욕이죠. 9번,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개구 고두 행사를 했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 이런 국가의 치욕에 대한 슬픈 노래가 바로 비가입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역사를 배울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역사를 통해서 문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공부하는 것이 됩니다. 지배층의 무능은 임진왜란을 불렀고 병자호란도 지배층의 잘못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백성의 삶은 피폐해졌고 인조는 치욕적인 항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탄핵된 대통령, 그것도 권세를 누렸던 많은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비분간개할 줄 알았던 선조들이 부러워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준이 있습니다. 오준은 인조의 부탁으로 삼전도 비에 청황제를 칭찬하는 비문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지리겨 못쓰게 했습니다. 이런 뜻있는 선조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겠지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당정이 심해지면서 왕권은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영창대군 사건, 인목대비 폐위 등을 핑계로 서인 세력들이 인조를 옹립했지만 국내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마침내 병자호란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피신한 인조는 45일 만에 청나라에 항복하면서 세자와 신하 500명을 이끌고 서울과 남한산성을 이어주던 나루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개구 고도를 올렸습니다. 치욕적이죠. 자, 그리고 소현 세자와 복림대군이 뒤에 효정이 되죠. 청의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맏아들이었던 소현 세자는 청나라 고인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많은 활약을 했으나 34세에 갑자기 죽었고 북벌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효정도 또 그랬습니다. 우리 역사의 또 다른 아픔이었지요. 이 정화는 이러한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그 비통함과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국치, 병자호란에 대한 비분관계를 담은 비가, 이 정환의 국치비가입니다. 자,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1수 볼까요? 반밤중 혼자 일어 못 놀아 이내 꼬마. 잠을 자다가 꿈 깼죠. 반밤중은 한밤중이고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어떤 꿈이냐면 소현세자를 만났겠죠. 자, 문답법 형식입니다. 그죠? 못 놀아 이내 꼬마하고 문답법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만리 요양을 어내다 다녀온고. 자, 만리는 공간적 거리죠. 자, 만리 밖에 있는 요양, 청나라 수도 심양입니다. 바로 소현 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로 잡혀간 곳이겠죠. 어느덧은 어느새, 꿈속이니까 뭐 금방 다녀오겠죠. 어느새 다녀왔는고. 자, 꿈속에서 요양을 다녀왔다. 반갑다. 학가선용을 친히 뵌 듯하다. 반갑다. 꿈속에서라도 학가는 학을 탄 신선이고요. 학가는 학을 탄 신선이고 선용은 또 왕자입니다. 그죠?
학을 탄 신선, 학과 선용은 학을 탄 신선의 모습입니다. 바로 왕자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모습입니다. 친히 뵌듯하다. 꿈속에서 이 두 왕자를 보니까 반갑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스스로에게 묻노라. 자, 이냈구마. 말리나 먼 요양을 어느 사이에 다녀왔는가. 반갑도다. 학을 타신 신선을 친히 뵌 듯 하구나. 자, 이렇게 초록색 글자는 현대어로 번역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시조는 청나라의 볼모로 있는 두 왕자를 그리워함입니다. 자, 두 번째 시조입니다. 제2수입니다. 풍설 섞어친 날에 묻노라 풍내 사자야. 자, 풍설은 바람과 눈이지 않습니까? 바람과 눈이 뒤섞여 치는 날, 바로 눈보라가 되겠죠. 아마 풍설 섞어친 날은 당시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 당시 시대적 상황을 드러낸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북내 사자는 북쪽에서 온 사자인데 아마 북쪽에서 어떤 사신이 온 건 아니겠죠. 이 사자는 동물 사자가 아니고요. 우리 사신이죠. 실제 사신이 온 것은 아니고 아마 바람을 비유하고 있을 겁니다. 소해용안이 얼마나 지우신고. 자, 소해는 세자겠죠. 자, 소해는 세자고 용안은 얼굴입니다. 세자의 얼굴이, 즉 왕자의 모습이 얼마나 치우신고. 북쪽이니까 더 춥잖아요. 바람 네가 알고 있을 거니까 내한테 이야기해도 자, 왕자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됩니다. 고국의 못 죽난 고신이 눈물겨 하노라. 자, 우리나라의 죽지도 못하는 고신은 외로운 신하, 바로 작가 자신이 되겠죠. 눈물을 이기지 못해 한다. 자, 서러움과 안타까움을 직서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눈물겹다. 자, 눈보라가 뒤섞여 몰아치는 날에 북쪽 심양에서 온 사신, 바람입니다. 에게 묻노라. 볼모로 끌려가 계신 왕세자의 낯빛이 얼마나 추워하시던가. 고국에서 죽지 못하여 살고 있는 외로운 신하는 서럽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금치 못하고 있노라. 자, 두 왕자에 대한 걱정과 국치로 인한 슬픔입니다. 자, 제3수입니다. 자, 후생 죽은 후에 항왕을 니 달래리.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면 유럽의 여러가지 예술 작품을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나라도 중국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모르면은 이런 시제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후생은 유방의 신하인데요. 항우를 설득했습니다. 자,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항우는 유방이 보낸 후생의 말을 믿고 홍구를 경계로 천하를 양분하고 휴전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고 유방의 부모와 아내, 그 다음에 유방의 부모는 태공이고요. 아내는 여후죠. 여후를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유방은 약속을 깨고 항우를 추격해 항우를 물리쳤죠. 자, 항왕은 항우입니다. 항우가 힘도 세고 이랬지만 너무 자신을 믿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유방한테 졌습니다. 뉘 달래리. 자, 왕자를 위하여 청나라를 달랠 사람이 없다. 설법이 무슨 뜻입니까? 자, 후생이 항우를 설득해서 유방의 부모와 아내를 구해 왔는데 누가 청나라를 설득해서 두 왕자를 데려올까? 이런 뜻이죠. 초군 3년 초군 3년에 간고도 그지없다. 자, 초군 초나라 군사 3년, 아마 3년 동안 초나라 군사를 하면서 전쟁을 했죠. 전쟁은 굉장히 아프겠죠. 간고는 고생도 많았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 초나라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이런 뜻이겠죠. 어느 제 한일이 벌과 태공 오게 할거. 자, 어느 제 한일은 한나라 세상이죠. 한나라의 태양이, 자, 한나라 세상이 벌과 태공은 한왕 유방의 부친인데 그 부친을 오게 할거. 언제 누가 그 왕자와 두 왕자를 모셔올고 이런 마음이 나타나 있겠죠. 항우에게 포로로 잡혔던 유방의 부친. 자,
청의 포로가 된 왕자를 누가 항우에게 포로를 잡혀 유황의 부친을 구해온 것처럼 누가 청의 포로가 된 왕자를 구해올고 이런 걱정입니다. 그죠? 자, 왕자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고? 자, 후생이 죽은 후인이 항우를 누가 달릴 것인가? 초나라 군사된 지 3년에 고생이 한량없다. 어느 때나 한나라 세상이 밝아 태공을 돌아오게 할고? 자, 후생 같은 인물이 출연하여 왕자를 구할 것을 소망하고 있다. 자, 사수입니다. 박재상 죽은 후에 님의 신람 알리 없다. 자, 박재상은 신라 때의 충신이죠. 볼모로 일본에 잡혀간 왕의 아우를 귀국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 부인은 박재상을 기다리다가 치술령에서 또 망부석이 되었습니다. 치술령곡이라는 노래도 있었다고 합니다. 님의 신람은 임금의 근심, 지금 임금이라면은 바로 왕자 걱정이 되겠죠. 알리는 제가 사실은 권투선수 알리를 좋아하는데 그 알리가 아니고요. 알 사람이 없다. 자, 박재상과 같은 충신이 지금 없다 이런 뜻이죠. 자, 박재상 같은 신하가 없다. 이역춘궁 뉘라서 모셔오리. 자, 이역춘궁 세자가 이제 동궁에 거쳐 있잖아요. 그 동궁이라 부른 것처럼 세자가 사는 궁궐을 춘궁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역춘궁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춘궁이니까 청나라에 있는 세자를 뜻하겠죠. 뉘라서 청나라 궁궐에 갇혀 있는 조선의 왕자들이고요. 누가 모셔올까? 모셔올 사람이 없다. 서리법이 되겠죠. 자, 지금의 치술령 귀혼을 못내 설하노라. 자, 지금의 치술령 귀혼은 바로 박재상 아내가 치술령에서 박재상을 기다리는 사연,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망부석이 된 그 사연이죠. 자, 이것도 국시계죠. 자, 이런 국가의 부끄러운 일들을 못내 슬퍼하노라. 자, 박재상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왕가의 근심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영발리 떨어진 곳의 왕세자를 누가 감히 모셔오리. 이즈음 치술령에 맺힌 전설 내내 슬퍼하노라. 자, 두 왕자를 모셔오지 못하는 신하로서의 불충과 개탄입니다. 자, 제5수입니다. 모구를 돌아보니 위사람 알리 없다. 모구는 지명이고요. 위사람은 진시황을 암살하던 자객 형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박재상 같은 인물이 되겠죠. 자, 세월이 자로가니 칡줄이 기어세라. 자, 세월이 자로는 빨리고요. 칡줄은 칡능쿨이죠. 칡능쿨이 길었다. 세월은 빨리 가는데 이 몸이 헤어진 가돛 기어줄 리 없구나. 자, 이 몸 헤어진 가돛은 가죽옷이죠. 기어줄 리는 기어줄 사람, 바로 왕세자가 되겠죠.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모구를 돌아보니 위나라 사람 알리 없구나. 세월이 빠르게 흐르니 칡능쿨 길어졌구나. 이 몸이 헤어진 가돛을 기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자신의 떨어진 가돛을 기어줄 왕세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제6수입니다.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이 하마나라. 조정은 나라의 정치하는 신하들이겠죠. 무신은 장수들이 하는 부사죠. 매우 많다. 그러나 진정한 충신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신고한 화친을 누구를 위해 두고 한 것인가? 신고한 화친은 맵고 선 화친, 바로 병자호란의 지옥, 삼전도의 굴욕이죠. 누를 두고는 누구를 위해 한 것인가? 슬프다. 조구리 이미 죽으니 참승하리 없애라. 조구리는 충성스러운 마부인데요. 이게 대유법입니까? 참승은 벼슬아치를 지킬 사람이 없다. 자, 충성스러운 신하가 죽으니 지켜줄 사람이 없다. 자, 목숨을 다해 하친을 막을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들이 많기도 하구나. 어렵고 치욕스러운 화친을 누구를 위해 한 것인가?
슬프다. 조구리가 이미 죽었으니 참성할 사람이 없구나. 자, 병자호란의 지옥을 갚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장수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칠수입니다. 고중 달 밝은 밤에 성녀 일정 많으려니, 고중은 고중궁궐이죠. 성녀는 임금의 근심거리고요. 일정은 정말 많다. 분명히 많다. 궁궐 속에 임금의 근심거리가 너무 많구나. 이역풍상의 학가인들 잊을 소냐. 자, 임금의 근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멀리 이역당 바람과 설이죠. 왕자의 처지가 되고요. 학가는 학을 탄 수레인데요. 임금을 비웁니다. 자, 멀리 왕자들이 멀리 보내놓고, 자, 임금이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 서리법이 되겠죠. 이 밖에 억만창생은 많은 백성들입니다. 자, 억만창생들도 못내 분별하신다는 걱정하신다. 자, 임금은 고정궁궐에 있어도 걱정거리가 많다. 왕자들도 걱정도 해야 되고 백성들도 걱정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걱정하신다의 주체는 임금이 됩니다. 고정궁궐 달 밝은 밤에 우리 임금의 근심이 정말 많으리니 멀리 오란 갯땅의 왕자를 잊을 소냐. 그 외에도 억만장생 백성들을 못내 걱정하시고 있다. 자, 근심 많은 임금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 8수입니다. 구렁에 낳는 풀이 봄비에 절로기라. 자, 풀은 인간과 대비되겠죠. 구렁텅이에 낳는 풀이 봄비에 절로 잘 자란다. 아는 일 없으니 그 안이 좋을 소냐. 근데 나는 걱정거리가 뭐가 많아서 풀처럼 이렇게 변하지 못하다 이럴 뜻이겠죠. 아는 일은 병자호란의 지옥 걱정거리가 되겠죠.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교하노라. 너희는 바로 풀이 되겠죠. 우리는 풀보다 못하다. 사람이 사실은 풀보다 못하다. 그래서 역설적 인식이라 했고요. 자, 시름교하노라는 근심 걱정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비분 관계가 되겠죠. 이거조차 없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자, 풀과 너희는 우리와 대조가 되죠. 아는 일 없음과 아는 있음이 또 대조가 되고, 시름 없음과 시름 겨우함, 이게 대조가 됩니다. 자, 이 시에서 대비적 내용을 찾으라면 이런 걸 찾을 수 있고요. 자연물과 인간산을 대비시켜 치욕스러웠던 조선의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대조법이죠. 자, 골짜기에 나 있는 풀은 봄비에 저절로 길어 애통해 할 일 없으니 그 안이 좋을 소냐. 우리는 사람이 되어 너희만 못하니 시름겨우 하노라. 자, 국치를 당한 데 대한 비분과 시름입니다. 자, 제9수고요. 조그만 이 한 몸이, 자, 화자죠. 조그만 이 한 몸은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그죠? 하늘 밖에 떠디니, 하늘은 어떤 중심이지 않습니까? 중심 밖에서 떨어지니, 중심 밖에서 떨어져 있다. 임금과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게, 임금과 떨어져 있다. 또는 왕자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화자의 처지가 나타나고요. 오색구름 깊은 곳. 자, 오색은 상스러운 구름이죠. 오색구름, 상스러운 구름.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고요. 깊게 들어오져 있는 것. 자, 오색구름 깊게 들어오져 있는 것. 어느 것이 서울인고? 저기 오색구름이 깊게 들어오진 것이 있는데 서울이 어딘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바람이 지나는 검줄 같아야 갈 길 몰라 하노라. 바람이 지나는 검줄. 자, 검줄은 검불인데요. 마른 풀이나 낙엽을 뜻합니다. 지푸라기죠. 굳이 또 거미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앞에 검불이 일반적입니다. 검불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죠. 어디로 자기 의지된 대로 어디로 갈 수 없잖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 길 몰라 하노라.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다. 자,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어진 곳 어디가 서울인가. 바람에 이리저리 구르는 건불같이 갈 길 몰라 하노라. 자, 연군 지정과 또 자괴감입니다. 자, 쉽습니다. 이것사 어린 것사 잔말 말하서라. 어린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잔말은 부질없는 말, 쓸데없는 말. 자, 침실의 비가 뒤라서 슬퍼하리. 자, 침실의 칠실이네요. 칠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방인데요. 칠실은 중국 노나라의 어떤 고을인데요. 그곳의 여자가 나라의 우환을 걱정하고 군신부자가 모두 욕을 당했는데 어찌 홀로 피하겠느냐며 슬퍼했다는 고사. 슬프죠. 자, 부모, 자식, 임금 다 죽고 혼자 살아서 그 슬픔을 노래했죠. 그래서 비가입니다. 그죠? 자, 결국은 이 비가는 칠실의 그 여인의 노래처럼 나도 그런 슬픈 노래를 부른다. 병자호란을 슬퍼하는 화자의 노래가 되겠죠. 근데 아무도 그것을 슬퍼하지 않더라. 비분관계 해야 되고 억울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슬퍼하지 않더라. 그 슬퍼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죠. 서리법이 됩니다. 그래서 왜 합니까? 탁주 한 잔. 탁주는 술은 즐기려고 먹는 경우도 있고 마음을 달래려고 먹는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서는 마음을 달래려고 먹는 술이 됩니다. 자, 이 시름, 탁주 한 잔 먹고 이 시름을 풀어볼까 하느라 마음속에는 비분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또 우국충정이죠. 이거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 전부 다 이런 슬픈 현실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묵묵히 사니까 더 가슴이 아프죠. 이것사 어리석은 사람아 부지런 말하지 말려무나. 어두운 방 구석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를 누가 슬퍼하랴. 어디서 막걸리나 한잔 얻어와 이 시름 풀어볼까 하노라. 자, 현실 비판과 술로 달래는 시름입니다. 자, 비가 10편을 한번 해설을 해봤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조고요. 연시조죠. 연시조는 한 편의 시조가 아니고 여러 편이 연결되어 있는 시조입니다. 자, 성격은 격정적이고 비탄적이고 직서적이고 바로 드러내죠. 대조적이고 또 우국적,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주제는 청나라의 볼모로 붙잡혀간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 자, 국치에 대한 비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비가가 되고 국치 비가라고도 합니다. 작사가 병자호란의 국치를 당한 비분 관계를 담은 시조고요. 병자호란의 지옥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비시켜 지옥스러웠던 조선의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의인법, 도치법, 대조법 등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었고요. 부정적 현실에서는 답답함을 격정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국어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입니다. 문제풀이 학습 도움이 안됩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좀 많이 읽고 본문의 내용을 친구에게 이야기까지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정환의 고시조 비가, 국치비가를 공부해 봤는데요.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